혹시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그런 기분이요. 오늘은 바로 이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느낌이죠.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맡은 일도 다 하고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.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? 근데 정작 내 안에서는 뭔가 중요한 불빛 하나가 그냥 탁 하고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픔이나 번아웃하고는 좀 달라요. 슬픔은 뭔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, 번아웃은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 상태잖아요. 이건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욕망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는,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텅 빈 느낌에 가깝습니다.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.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? 왜 아무것도 느끼질 못할까? 내가 그냥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런가?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. 하지만 만약에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?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지금 고장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이 보내는 아주 지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흥미상실은 오작동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. 보통 주변에서는 뭐라고 해요? 더 열심히 해봐. 열정을 되찾아야지. 이런 말을 하잖아요. 하지만 융의 생각은 정반대예요. 그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삶을 아주 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리비도입니다. 이건 그냥 정신적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에너지가 아주 까다로워서요. 우리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 저절로 자라듯이 정말로 내면 깊은 곳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서만 흘러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내 안에 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리비도는 타협 같은 거 안 해요. 그냥 조용히 그곳에서 철수해버리는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. 여러분의 정신은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회사에서 자금을 빼내는 아주 신중한 투자자와 같다는 거예요. 여러분 자신이 변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삶에 대한 투자를 조용히 중단하는 것.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이 흥미상실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부터 그 6가지 형태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페르소나 붕괴입니다. 우리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페르소나, 즉 사회적 가면을 쓰잖아요. 나는 유능한 사람,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,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 가면이 내 진짜 모습보다 너무 무거워지면 더 이상 그 역할을 연기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. 삶 자체가 지루한 게 아니라 내가 해오던 그 연기가 지겨워진 거죠. 네,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림자와 관련이 있어요. 그림자라는 건 우리가 억압하고 숨겨온 부분들을 말해요. 사회적으로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분노나 욕망, 아니면 좀 엉뚱한 창의성 같은 것들이요. 이런 내 안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너무 꽁꽁 숨겨두면 감정의 스펙트럼이 아주 좁아져서 모든 게 밋밋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. 삶이 텅 빈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나 자신을 가둬버렸기 때문이죠. 네,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살아보지 못한 삶의 무게 때문이에요.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접어두었던 가능성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무겁게 쌓여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의 문제입니다. 일이나 논리처럼 한쪽으로만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서 살다 보면요. 우리 정신이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한 흥미가 또 끊겨버리는 거죠.
네,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,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일 그리고 인생의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. 다섯 번째는 잘못된 소명이에요. 지금 하는 일이 내 본성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하게 잘 해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더라도 조용히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주 자연스러운 중년의 전환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거든요.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목표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이건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내면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이제 진단에서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죠. 아,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? 하지만 이게 어쩌면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융심리학이 제안하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내가 과연 이 일에, 이 관계에, 이 삶의 방식에 계속 동기부여를 받아야만 하는가? 이 질문 사실 좀 불편하고 두렵죠. 우리가 애써 쌓아온 것들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.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융은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. 대신에 당신의 정신이 가리키는 방향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고 의도적인 3단계 실험을 제안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거짓된 걸 줄이는 거예요. 그렇다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. 마지못해 나가는 모임이라던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처럼 나를 고갈시키는 작은 습관들을 딱 5에서 10%만 줄여보는 겁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반대로 가능한 것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겁니다. 이것도 거창하게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이런 압박이 아니에요. 그냥 옛날에 잠깐 관심 있었던 거, 무시했던 작은 호기심 같은 것들을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.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을 때 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지켜보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. 하루 중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건 좀 괜찮네 하고 작은 활기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, 언제 세상이 덜 잿빛으로 보였는지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. 정신은 이걸 해!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한 신호,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넛지를 통해 말을 걸어오거든요. 이 작은 에너지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핵심입니다.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낡은 껍질을 벗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.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진짜 당신과 더 가까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.